한 시대의 역사 속에도 누군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새벽의 안개가 한강 위를 감싸고 있었다. 고요한 물결 사이로 두 젊은 형제가 말을 몰았다. 그들의 이름은 비류와 온조. 그들은 이미 한 나라의 후예였다. 패망한 고구려 주몽의 아들들. 그러나 혈통의 자부심보다 더 큰 것은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젊은 의지였다. 비류는 서쪽의 미추홀을 택했고 온조는 남쪽의 위례성을 향했다. 비류는 바다에 가까운 땅을 원했다. 바다는 미래다. 교역과 부가 흐르는 곳.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온조는 달랐다. 그는 강과 산 그리고 백성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땅을 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왕의 그림자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비류의 땅은 비에 잠기고 소금기로 뒤덮였다. 농사는 실패했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때 소식이 들려왔다. 온조의 위례성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성벽이 세워지고 백성이 웃는다는 이야기. 비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옳았단 말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오만함을 삼켰다. 그리고 그렇게 비류의 왕국은 사라졌다. 그날 위례성의 성문 앞, 온조는 백성들 앞에 섰다. 그는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이 땅의 이름은 백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년왕국의 첫 울림이 담겨 있었다. 백제는 강으로 시작된 나라였다. 한강은 교역의 길이 되었고 강을 따라 백성들은 흘렀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철을 다루고 무역으로 부를 쌓았다. 강은 그들의 생명이었고 성은 그들의 의지였다. 온조의 통치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삶을 다스렸다. 나라란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그의 이 말은 백제의 초석이 되었다. 그는 주변 부족을 품고 교역로를 넓히며 왕권을 세웠다. 백성들은 말했다. 온조는 우리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위례성은 점점 거대해졌다. 백제는 남부 한반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적을 부른다.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마한과 진안, 그리고 동쪽의 신라가 서서히 백제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조의 아들 다루왕은 전쟁보다 외교를 택했다. 그는 고구려와의 싸움을 피하고 남부 부족을 포섭하며 내정을 다졌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그만큼의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 왕위는 흔들리고 귀족들의 세력 다툼은 깊어졌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의 왕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백제의 중심은 서서히 변했다. 정치의 무게가 한강을 벗어나 남쪽의 웅진으로 옮겨가려 했다. 그 변화는 곧 위기로 다가왔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젊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백제의 왕들 중 가장 깊었다. 그는 말했다. 왕이란 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꿈을 잇는 자다. 그는 피로써 왕권을 되찾았다. 그리고 백제의 구구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남하를 막았다. 그는 바다를 넘어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재건했고 무역의 중심지로 한강을 다시 빛나게 했다. 백제의 배는 서해를 가르며 새로운 문명을 전하고 새로운 부를 가져왔다. 그는 백제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연결자였다. 근초고왕은 일본의 문화를 전했다. 글자와 기술 그리고 예술의 불꽃을 건넸다. 그 불꽃은 훗날 일본의 문명을 밝혀줄 불씨가 되었다. 그는 대륙의 문화를 배웠고 섬의 젊은 나라에 그것을 나눠주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라 전파자였다. 힘으로가 아니라 문화로 왕이 된 사람이었다. 근초고왕의 손끝에서 백제는 새로운 왕국으로 변모했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가 세운 것은 단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문명이다. 그의 시대 백제는 찬란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세련되고 강하며 자존심이 높았다. 그러나 찬란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근초고왕의 사후 백제의 별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질서는 후계자들의 욕심에 의해 조금씩 부서졌다. 전쟁과 음모, 외교의 실패가 뒤섞이면서
백제의 강산에는 다시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적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근초 고왕이 세운 찬란한 백제의 중심 한성. 그곳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다.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자리를 두고 피해 다툼이 시작됐다. 형이 동생을 의심하고 신하가 왕을 시험했다. 백제의 왕자는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야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밤 한성의 궁궐에 피비린내가 퍼졌다. 왕의 혈통은 피로써 증명되어야 했다. 백제의 황금빛 태양은 서서히 붉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백제의 왕이라는 이름은 존경보다 두려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내부는 곧 외적의 기회가 되었다. 고구려는 남아있고 신라는 서쪽으로 세력을 뻗었다. 한강은 더 이상 백제의 강이 아니었다. 백제의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백성들은 더 이상 싸움을 믿지 않았다. 왕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백제의 피로감을 대변했다. 마침내 한성은 무너졌다. 고구려의 창끝이 성벽을 찔렀고 백제의 군기는 찢겨 나부꼈다. 왕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밤새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웅진의 산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 강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는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는 백제다.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백제의 새로운 도읍 웅진공주이 세워졌다. 그곳에서 다시 불씨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수도의 돌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잃은 땅을 기억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이유를 만들었다. 백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시기 백제 왕은 내부의 분열을 막고 다시 백성의 마음을 모으려 했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왕은 고개를 들었지만 신하는 눈을 피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았다. 그 불안은 세대를 넘어 국가의 심장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백제는 또다시 변화를 맞이한다. 새로운 왕 성왕이 등장하며 그는 더 넓은 땅, 더 강한 나라를 꿈꿨다. 그는 한성의 비극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더 멀리 더 깊은 땅을 원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사비부여였다. 사비는 한강보다 더 평온했고 대륙과의 연결에 유리했다. 그곳은 새로운 백제의 중심이 되었다. 새로운 궁궐, 새로운 성,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백성들은 말했다. 이제 진짜 백제가 돌아왔다. 성왕은 백제를 다시 일으켰다. 문화와 기술이 꽃피고 불교가 번성했다. 사비의 사찰들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신라와 동맹을 맺으며 고구려를 견제했고 백제는 다시 한번 삼국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나 순진했다. 신라는 동맹을 약속했지만 그들의 칼끝은 이미 백제를 향하고 있었다. 성왕은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 신라의 길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백제로 향하는 배신의 길이 되었다. 성왕은 전장으로 나섰다. 그는 끝까지 싸웠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신라군에게 포위당했다. 왕은 포로로 잡혀 신라의 검 앞에 섰다.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러진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날 백제는 다시 한번 피해 강을 보았다. 성왕의 죽음은 한왕의 종말이 아니라 백제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후로 백제의 왕자는 끊임없는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 놓였다. 시간은 백제의 편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북에서 신라는 동쪽에서 밀려왔다. 그리고 대륙의 거대한 힘, 당나라가 동쪽 바다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다. 백제는 새 나라의 틈 속에서 숨을 고르는 늙은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때 왕좌에 앉은 이는 의자왕.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했지만 그의 시대는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드러움과 냉정을 동시에 지닌 왕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았다. 의자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하면서 신라를 공격했다. 한때 백제의 군대는 신라의 땅을 깊숙이 점령했고 경주의 문 앞까지 다다랐다. 그는 외쳤다.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때 백제의 깃발은 마지막으로 높이 올랐다. 그러나 승리의 함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다. 대륙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다. 그들의 깃발엔 붉은 용이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백제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660년 여름, 사비의 하늘은 피로 물들었다. 나당 연합군이 성을 포위했고 백제의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백제라는 이름도 사라질 것을. 의자왕은 마지막으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다. 백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백제다. 그 말은 울음처럼 퍼져나갔다. 사비성은 불탔다. 황금빛 궁궐은 붉은 재로 변했다. 그 불길 속에서 백제의 역사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재 위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백제의 기술자와 예술가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그들의 손으로 문명을 이어갔다. 그들의 피에는 백제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기술은 새로운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 백제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건너가 다시 피어났다. 그로부터 1300년이 흐른 지금도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흐른다. 그 강에는 백제의 숨결이, 온조의 의지와 근초 고왕의 꿈이 아직도 깃들어 있다. 백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끝없는 흙먼지 속에서도, 불타버린 궁궐의 잿더미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른다. 백제.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다시 시작되는 문화의 씨앗이었다. 사비가 무너진 그날 모두가 백제의 끝을 말했다. 그러나 나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뜻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흩어졌다. 어떤 이는 산으로, 어떤 이는 바다로,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갔고 누군가는 새로운 땅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름을 숨기고 하지만 기술과 예술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들은 나무를 다루었고 돌을 새겼으며 한강의 기억을 다시 세워나갔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건축이 태어났다. 기둥 하나, 처마 하나마다 백제의 미학이 스며 있었다. 그들의 후손은 일본의 궁궐과 절을 세웠고 그들의 예술은 동아시아를 밝히는 불씨가 되었다. 백제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단지 바다를 건너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백제의 예술은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 속에는 강인함이 있었다. 칼이 아닌 붓으로, 창이 아닌 조각으로 그들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들의 부처상은 미소지였고 그 미소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 땅에도 백제의 숨결은 남았다. 무너진 궁궐 위로 풀이 자라고 잊힌 왕릉 위로 햇살이 내렸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었지만 백제의 돌은 아직 따뜻했다. 부여의 한 언덕 아래에서 세상은 다시 백제를 발견했다. 무령왕릉. 1500년을 잠들어 있던 그곳에서 금빛 왕관과 구슬, 문양이 빛났다. 그 섬세함, 그 균형감, 그 안에는 백제의 미학이 온전히 살아있었다. 학자들은 놀랐다. 이것은 단지 무덤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세계다. 그들은 깨달았다. 백제는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문명을 남긴 나라였다는 것을. 오늘날 부여와 공주에는 다시 백제의 이름이 울린다. 사비성과 국남지는 복원되었고 백제의 노래는 다시 불린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부활이다. 가을마다 불빛이 부여를 채운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무너진 왕국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그 불빛은 마치 천년 전 사비의 등불이 다시 켜진 듯하다. 한강 역시 잊지 않았다. 그 강변에는 여전히 백제의 성터가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조용한 역사의 숨결이 흐른다. 도시는 변했지만 그 땅의 근원은 여전히 백제의 것이다. 13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묻는다. 백제는 왜 무너졌는가?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다. 백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예술은 건축 속에, 그들의 철학은 미소 속에, 그들의 정신은 문화 속에 남아있다. 그것이 백제의 부활이었다. 그 부활의 상징이 바로 금동대양로. 불을 품은 용, 그 위에 세워진 산, 그리고 신들의 세상이 조각된 그 향로.
그것은 단지 예술품이 아니라 백제가 세상을 바라본 시선이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아름답다. 그 철학이 향로 속에 담겨 있었다. 향로의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오르듯 백제의 혼은 시대를 넘어 피어올랐다. 그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은은히 번지고 있다. 백제는 강이 나라였다. 그 강은 사람을 모았고 문화를 나눴으며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품었다. 그 강 위에서 원조가 시작했고 그 강 위에서 의자왕이 끝을 맺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새벽이 오면 안개가 걷히고 옛 성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속삭인다. 여기 백제가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그건 이 땅의 기억이고 이 민족의 뿌리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금빛 유물 하나. 그 속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 아이는 묻는다. 아빠, 백제는 정말 사라졌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아니, 백제는 우리 안에 있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나 기억은 남는다. 백제의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 땅의 예술과 문화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다. 백제의 종말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시작이었다. 불타는 성벽 뒤로 날아오른 새들처럼 그들의 혼은 하늘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흩어졌다. 한강의 해가 저문다.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본다. 천년 전 왕이 세웠던 나라의 자취. 그 이름 백제. 그것은 사라진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흐르는 이야기다. 원조가 꿈꿨던 시작, 근초 고왕이 세운 영광, 의자왕이 지킨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백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돌 위에도 노래에도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도 새겨져 있다. 천년이 흘러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백제. 그것은 흘러간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시간의 이름이다.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 마음의 흔적을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따라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